자, 어디 보실 거냐면요. 460페이지부터 문제 풀면서 한번 보자고. 1번. 자, 평행이동 x, y가 x 더하기 a, y 더하기 b로 이동된대. 이거에 의하여 3,-2가 1,1로 옮겨진대. 자, a, b 얼마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어? 다시 마이너스 2만큼 이동됐지. y축으로 얼마큼 이동됐어? 마이너스 3? 진짜? 3만큼 이동됐지. x축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된 거다.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고 b가 플러스 3이란 얘기야. 이해됐니? x가 얼마만큼 더해줬고 y가 얼마만큼 더해줬니? 라는 질문이잖아. 자, 이거에 의해서 1번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2가 이동된 점 누구야? x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3.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다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 되지. y축으로는 3만큼 이동된다고. 그럼 5가 되지. 됐니? 조금 괜찮아? 자, 2번 2x 빼기 y 빼기 3 이퀄 0. 얘가 평행 이동에 의하여 옮겨지는 도형. 직선의 방정식. 얘가 이동된 도형. 자, 방정식의 이동이지. 방정식의 이동은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된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뭐가 대입된다고? x 플러스 2가 대입된다고. y축으로 3만큼 이동되면 y 대신에 뭐가 대입된다고? y 빼기 3이 대입된다고. 됐어? x 대신에 뭐가 대입된다고? y 대신에 뭐가 대입된다고? 그리고 정리하면 된다고. 정리해봐. 2x 마이너스 y 숫자는 따로 보면 되잖아. 숫자 계산해봐. 더하기 4 나오지. 이퀄 0. 이렇게 이동된다고. 됐니? 좌표의 이동하고 방정식의 이동이 약간 다르다고. 정리되는 방법이.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되고요. 자, 2번 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 이라는 원이 있어. 자, 얘를 다음 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래. 대칭 이동. 자, 1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자, x축 대칭은 어디 부호가 바뀐다고? y 부호가 바뀐다고. y 부호를 바꿔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y 부호 바꾸면 얘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으로 바뀌지. 그럼 제곱할 거니까 안에 부호를 싹 플러스로 바꿔도 되지. 그럼 뭐가 되니? x는 그대로 y가 바뀌어서 뒤에가 뭐로 바뀌는 거야? y 더하기 3제곱이라고 바뀌고 이퀄 0 이퀄 1 됐어? 됐어 안 됐어? 세종 괜찮아? 자, 2번 무슨 쪽 대칭이야?
y축 대칭 이동해봐라. 그럼 어느 부호가 바뀐다고? x 부호가 바뀌어서 정리된다고. 그럼 이번엔 얘가 바뀌겠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과 똑같은 거지. 괜찮아 좋아?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 뒤에 있던 y 빼기 3의 제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퀄 1. 됐냐? 뭐가 뭐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컨셉 잡고 가야 돼?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해보래.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부호가 둘 다 바뀐다고. 그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과 y 더하기 3의 제곱 이퀄 1로 바뀌겠네. 됐냐?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래.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가 y로, y가 x로 바뀐다고. x가 y로, y가 x로 바뀐다고. 그럼 어떻게 바뀌어? 불러봐 빨리. y-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은 1. 정리만 해주면 돼. 뭐부터? x부터 앞에다가 써주고 y를 뒤로 빼고 정리하는 거지. 1이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이해됐니? 실제로 중심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머릿속으로 찾아내도 돼. 중심의 좌표가 이동하는 거거든. 이해됐어? 중심의 좌표가 이동되면 원의 방정식이 설정되는 거니까. 자, 예제 3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접근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했고, 이제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가면 돼. 자, 2,1을 1,-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랍니다. 자, 점대칭의 원리지. 얘가 기준이야. 자, 정확하게 한번 찍어서 가보자. 어떤 원리였는지. 2,1이라는 좌표가 있는데요. 1,-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버려. 그럼 얘가 기준이 되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중점 이론을 쓴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됐느냐에 따라서 이 좌표가 결정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얼마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얼마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2만큼. 맞아 안 맞아? 그럼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4만큼.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2만큼. 맞니 안 맞니? 그럼 요 점이 2,1이었는데 이렇게 이동하면 좌표가 여기가 되지. 0, 마이너스 4. 이해돼 안 돼? 아, 0, 마이너스 3 되는구나. 요 개념도 있다는 얘기야. 되니? 근데 이거를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푼다고? 얘를 A, B라고 하자. 됐어? 얘네 둘의 중점을 구했더니 얘라고. 얘와 얘의 중점이 얘라고. 맞아 안 맞아? 자, 중점 구하는 방식 뭐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평균 구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자, 얘랑 얘랑 중점 구해봐. M이라고 놓을게요. 뭐컴마 뭐야? 이 두 개 가지고 하면 5분의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 얘가 뭐하고 같다고? 얘하고 같다고. 그럼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됐어?
그럼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 됐어? 그럼 A가 0, B가 마이너스 3 됐어? 대입해서 정리하면 나온다고. 이해되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리. 이 방식을 원리라고 얘기하고. 근데 내가 아까 풀 때 그렇게 안 풀었지. 원리적인 방법이 있고 어떨 때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얘기야. 방법론적인 문제거든. 알겠냐? 원리적으로 풀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방법론에서 접근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됐냐? 근데 보통 이런 방식을 너네한테 설명할 때 야 꿀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기는 한데 이건 꿀팁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단지 생각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접근한 또 다른 원리인 거야. 알겠어? 근데 어쩔 때는 이 방식이 빨라. 어쩔 땐 이 방식이 빨라. 이해됐니? 그럼 문제마다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방식적인 것을 다 원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겠지. 안 그래도 이것도 힘든데. 그래서 정확하게 첫 번째 원리만 설명을 하고 쭉 갔던 거였어. 근데 뭐 해야 돼? 실전 문제 풀 때는 그때는 그걸 했으니까 문제마다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특히 좀 설명 방식이 좀 다른 파트가 좀 많이 나와요. 자, 2번 문제 볼까? 자, y는 2x를 1,-1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래.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 자,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쓰는 방식은 이거야. 첫 번째 방식은 점대칭 이동이다 라는 말을 쓰면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럼 아까 내가 마지막에 살짝 참고로 이런 게 있어 라고 적어놨던 거. 그러면 2A 빼기 X, 2B 빼기 Y로 바뀌게 돼. X를 얘로, Y를 얘로 바꿔서 정리하면 답이야.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야겠지.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알고 나서.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2 빼기 X, 얘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 빼기 Y. 됐어? 그럼 X에다가는 이거, Y에다가는 얘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겠냐? 마이너스 2 빼기 Y 2배의 2 빼기 X. 정리하면 Y 넘어오고 계산돼서 넘어가면 2x 빼기 6. 이게 답인 거야.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익숙해지면. 이걸 알고 나서. 됐니? 자, 원론적으로 가볼까? y는 2x라는 직선이 있고요. x축, y축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1일 때가 얘는 2 지나는 거지. 1,-1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맞니? 그럼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점은 일로 가겠지. 요 점은 여기로 가겠지. 맞아 안 맞아? 점대칭이니까.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위로 이동을 하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자, 원론으로 가면 이렇게 한다. 여기 위에 있는 x, y가 대칭 이동돼서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는 거지.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대칭 이동돼서 일로 가는 거야. 여기가 중점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와 얘의 맞니? 자,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는 거다. 됐냐? 얘와 얘 중점이 누구야? 이게 되는 거야. 중점 써봐.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2 y 더하기 y 프라임 나누기 2 됐니? 얘가 누구라고? 1 얘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1 됐니? y x 프라임은 누구야? 정리해보면 얘가 1이니까 x 프라임은 2 빼기 x 맞아. 이거 정리해보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 빼기 y 맞아. 자, 그럼 x는 x 프라임 빼기 2 맞아. 미안 잘못 썼어. 2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프라임 맞아? 여기가 됐어? x가 이걸로 바뀌는 거고 y가 이걸로 바뀌는 거야.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 y가 뭐로 바뀐다고? 이걸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프라임 이퀄 2배의 x가 뭐로 바뀐다고? 이걸로 바뀐다고. 2 빼기 x 프라임. 이거 정리해보면 y 프라임은 2x 프라임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몇 가지 했어? 자, 이게 뭐가 된 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일반적인 점에 대한 관계식이 된 거야. 이 위에 있는 일반적인 x, y에 대한 관계식이야. 맞지? 이걸 보고 x, y의 자취라고 불러. 알겠니? x, y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있다. 요 직선 위에 있는 일반적인 점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니까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일반적인 점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이야. 됐어?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라임을 지우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워지는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야? 아, x 대신에 얘가 대입된 거고 y 대신에 얘가 대입됐다는 게 원래 원론적인 설명이야. 자, 근데 저거를 숫자로 봐도 헷갈리는데 처음부터 문자로 보고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 이것도 이해 잘 못해 원래. 근데 정확하게는 x, y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동을 하는데 x, y의 관계식이 x 프라임, y 프라임의 어떤 관계식으로 바뀌는지를 찾고자 하는 게 원래 이 변환 관점이야. 그래서 원래 함수보다 더 상위 단계, 더 어려운 단계고. 됐어 안 됐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 선생님들도 어려워해. 왜? 학생들이 이해 잘 못하거든. 그냥 설명하면 할수록 얘네 이해 못하네? 그게 느껴지니까 선생님들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까먹고 얘기하자. 선생님들도 이 설명 잘 못해 원래. 왜?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엔 할 수 있었어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왜?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안 하게 돼. 안 하게 돼. 2년 안 하게 돼. 3년 안 하게 돼. 4년 안 하게 돼. 5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선생님도 까먹어. 인간인지라. 그래서 설명 잘 못하게 돼. 어쩔 수 없어.
예, 이런 설명을 계속 할 수 있어야 그 설명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설명 없이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 가는 거면 방법은 되게 많아.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그거는 학교 내신 문제 연습하면서 그때 가서 아 이게 이거였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더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잘 안 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 됐어? 자, 예제 4번으로 가봐. 자, 1번 문제. 자, P 3,1이 있는데요. 얘를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에 대칭 이동을 해보래. 그럼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이거든. 자, 이번엔 기준이 직선이야. 이 직선이 기준이다. 자, 일단 그려보자.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야.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다. 자, 3,1이라는 애는 이쪽에 있겠죠. 3,1이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접는 거잖아. 그럼 점핑돼서 어디로 가느냐? 수직이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P'. 자, 그럼 이 P'을 A, B라고 놓겠습니다. 찾는 방식을 설명할게요. 원론적으로 가보자. 첫 번째 방식은 원론적으로 갈 거야. 얘와 얘의 중점 구할 수 있니? 중점 찾아. 불러.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1 맞아? 그럼 중점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땡큐 되는 거 맞아? 그 대입한다. 불러. A 플러스 3 2분의 B 더하기 1 빼기 2는 0이네. 자, 2배에서 정리합니다. 2A랑 B가 나오고요. 6, 1, 마이너스 4야. 더하기 3은 0돼. 됐어? 그 식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직각이지. 그 말은 뭐야? 얘와 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얘 기울기는 이거 정리하면 나와 마이너스 2 됐냐? 이거 정리하면 돼.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2분의 1 돼야 되는 거지.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기울기의 정의는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 안 맞아? 그럼 x 증가량이 a 빼기 3, y 증가량이 b 빼기 1 됐니? 됐니? 자, 정리한다. a 빼기 3이 2b 빼기 2가 되고요. a 빼기 2b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네. 얘가 두 번째 식이야. 그럼 연립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연립하면 a, b 완성되지. 이게 원리야. 됐어?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원리는 아닌데 좀 복잡해. 계산하기가 복잡한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럼 실전에서도 이 방식이 있어. 다른 방식도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른 방식은 이것도 모르는데 그걸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두 번째로 다른 방식이 있어. 세 번째로 또 다른 방식도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공식이야. 그 대입하면 나와. 근데 공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공식 암기하면 대입하면 답 나와. 자, 문제는 뭐예요?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면 괜찮지. 서술형이면 답밖에 못 쓰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공식은 아는 사람이 없어. 나밖에. 지금까지 물어본 결과야. 공식이 있는데요? 아세요? 몰라. 나밖에 몰라. 근데 저거는 설명 안 해. 웬만하면. 시험 직전에는 설명해 주지. 시험 보기 전날. 혹시 모르니까 외워놔. 시험지 받으면 위에다 적어놔.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면 그거 보고 대입해서 정리하는 끝이야. 그러면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니까. 그럼 그 전에 뭐부터 연습해야 돼? 이것까지 연습이 돼야 돼. 이해돼? 이것까지 연습이 돼야 그거였구나라는 게 보여진다는 얘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냐? 내신 대비할 때랑은 좀 달라. 설명하는 패턴 자체가 달라.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거야.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까지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적인 것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 아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평행이동에 더블로 해서 해석했던 거 봤지? 대칭이동인데 중점 이론 안 쓰고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네? 그거 더블로 가면 되네? 똑같아? 이 거리 구할 수 있니? 정과직선 사이 거리 얼만데? 얘에서 얘까지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공식이었어? 루트 5분의 3, 1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 얼마 나오니? 5 나옵니다. 그럼 루트 5 나오네. 그럼 이 거리가 루트 5야. 이렇게 됐어? 자, 이거 기울기 2분의 1이었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 대 얘가 2대 1이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분의 1 됐어? 그럼 얘가 a고 얘가 2a 맞아 안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 써보면 a가 1 나오거든. a는 1인 거야. 그럼 얘는 2인 거지. 그럼 얘는 얼마만큼 이동을 해?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식. 자, 첫 번째보다는 좀 편해졌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세 번째 방식은 좀 더 빠르겠지. 대입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뭐야? 이거 모르고 이거 알려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식만 알고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다 까먹어. 이해됐어? 그나마 이 두 번째 방식만 해도 좀 빨라. 첫 번째 거보단 빨라.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더 헷갈릴 때가 있어. 그때는 원론으로 가야 돼. 알겠니? 증명하거나 그럴 땐 원론으로 가기도 하고 이걸로 가기도 하는데 문제마다 좀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거 말고 고교 과정을 벗어나면 또 다른 이론도 있어. 좀 특이성 있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있거든. 자, 이거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또는 Y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그럼 대칭이동하기가 쉬워지잖아. 그럼 얘가 일로 회전되는 거야. 그럼 그만큼 6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똑같이 회전되겠지. 그럼 얘가 X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을 대칭 이동하면
y 부호만 바뀌겠지? 맞아? 그럼 얘를 다시 뭐 해주면 돼? 역으로 회전시키면 돼. 이거는 대학교 과정 수학과. 더 어렵겠지? 한국에서 하는 아니야. 그거랑 좀 달라. 이게 실제로는 대학교 과정에서의 변환이라는 과정이에요. 행렬을 이용한 변환 과정입니다. 훨씬 어렵겠죠? 근데 특수한 문제는 이게 편할 때도 있겠지. 특수각인데. 몇 도? 30도, 45도, 60도. 삼각비 특수각. 근데 45도는 이거 말고 그냥 빨리 푸는 게 있으니까. 기울기가 1인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직선. 그거 말고 빨리 푸는 게 있으니까. 근데 30도, 60도만큼은 빨리 푸는 방식이 따로 없어. 그럼 이 방식도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어. 그럼 또 방식이 또 있어. 자, 무슨 말이야? 접근 방식 자체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 유형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그때 유형별로 다 공식을 다 외울 거냐 이거지. 그래서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뭐 뭔지 알겠니? 됐어? 유형별로 설명하지 않고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제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예제 5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내신 때 돼서 좀 더 확장되는 이론들이 있으니까 예제 5번 또한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2,3이 있고요. 6,3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 위의 점 p가 있대. AP 더하기 DP의 최소값 구해라. 이건 기본 문제고요. 자, 한번 확인해볼까? y는 3,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6입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는데 p들 AP 더하기 BP, P가 여기 있을 때는 얘 더하기 얘, P가 여기 있을 때는 얘 더하기 얘, P가 여기 있을 때는 얘 더하기 얘, 계속 변하지. 그럼 얘 최소가 언제냐라는 질문이야. 자, 약식으로 설명하면은, 풀이법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B를 P가 속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B'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Y좌표가 변할 거니까. 맞니? 마이너스 6,3 진짜 마이너스 됐어? 자, 그럼 얘가 P가 여기 있으면 얘와 얘가 같은 건 맞아 안 맞아? 그럼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P, B'과 같은 거지. 됐어? 그럼 결국은 얘는 뭐랑 같은 거야? AP 더하기 B 프라임 P와 같은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 A에서 B 프라임까지 선분을 연결한 최소값 구하는 거지. 그럼 언제 최소야? 최단 거리가 최소지. 됐어? 그게 지금 최소 갖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다. 6 맞니? 8 맞니? 10이네. 피타고라스. 됐어? 그리고 이거는 10이다. 가장 기초 문제.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야 돼. 됐니?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렇게가
그 최소 거리잖아요, 맞죠? AP랑 B 프라임 B 이렇게 돼서 이게 최소라고 이게. AP 더하기 BP를 얘기한 건데 BP랑 B 프라임 P랑 거리가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AP랑 B 프라임 더한 게 최소 이게 최소가 될 때를 네, 이해했어요. 자, AB가 같은 사분면 위에 놓여져 있고 Y축 위에 P가 있고 X축 위에 Q가 있다. 얘 최소값. 같고요. 같겠죠. 그럼 얘 더하기 얘 최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인 거야?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럼 이 이론들이 최대 최소 이론으로 해서 도형의 최대 최소 이론으로 해서 쭉 변형되는 이론이 있어. 파생되는 이론이 있고 여기 관련돼서는 또 교과 내용이 있고 비교과 내용이 있고 심화 내용이 있겠죠? 그럼 학교 시험에서 어디까지 나올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또 설명해야 되는 이론들이 더 있겠지? 그럼 문제 풀 때 나중에는 빨리 찾는 것도 또 있겠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 설명들은 내신 때 해야 돼. 지금 이 설명할 때는 다 못해. 지금은 원론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전 대비 들어가면 또 설명법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함수 쪽에서만 연습을 더 하는 거니까